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좀 일찍 왔죠. 오늘은 아마 방송이 뭐 저녁 경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안 할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뭐 온다고 하더라도 잠깐 짧게. 어제는 이제 뭐 다시 보기엔 안 남았지만 저녁 경기를 이제 방송에서 다 공개를 했거든요. 일본 컵 대회는 다 오버. 그리고 국내 경기는 승무 쪽으로. 근데 이제 다 역전을 했더라고요. 국내 경기들. 그리고 일본 경기들도 다 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뭐 비셀고베는 사실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어서 제외를 했고, 세 개를 묶어갈까 하다가 두 개만 묶어갔는데 일본 경기는 뭘 묶어가도 적중을 했다. 그리고 어제 일단 이제 그 챔스랑 뭐 리그컵을 분석하면서 제일 이제 걱정이 됐던 건 리그컵이 이제 플럼이랑 브라이튼 승이 확실했는데 배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승패를 데려갈 게 없더라고요. 묶어갈 게. 그래서 뭐 코펜하겐 벤피카 그래도 홈에서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해서 승무 사이드로 보기 때문에 언더를 갔고, 브레이하고 레인저스는 뭐 레인저스의 승까지 보면서 이제 오버를 갔던 건데, 오히려 퇴장 때문에 브레이가 너무 쉽게 이겼다 해서 메인으로 언오버를 오랜만에 데려갔는데 그게 적중하면서 나름 성적이 좋았습니다. 해서 오늘 이제 그 11경기 중에 이미 승무패 9경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왜 오래 걸리지 않는 이유가 또 뭐냐면, 대부분 팀들이 처음 보는 팀들이 많고, 물론 1차전을 하긴 했지만 1차전 이긴 팀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딱히 크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승무패하고는 관점이 다르죠. 뭐 배당도 보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제 변수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페렌츠 바로시 빼고는 오늘 그래서 뭐 얼마나 그 흐름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KUPS가 쿠오피온 팔로세오라라는 팀인데 처음 들어보죠. 지난번 처음 들어봤던 팀인데 핀란드 팀입니다. 근데 미투일란한테 이미 0대4로 졌기 때문에 물론 홈에서는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셀틱하고 이제 두 번 다 비겼던 카이라트 경우에 얘네도 홈에서는 3대0으로 이겼지만 원정 가서 2대0으로 졌고 0대2로 나름 얘네가 지금 홈에서는 그 전승 중이기 때문에 챔스도 그렇고 뭐 유로파도 그렇고 결국 이제 원정 가서 이제 더 큰 점수차로 떨어진 거긴 한데, 지금 그 미투일란이 4대0으로 이긴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투일란은 뭐 프리시즌에 딱 한 경기 빼고 지금 유로파 리그 경기가 시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지금 4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로파도 보면은 실점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기이기도 하고 시간대가 가장 빠르긴 하거든요. 미투일란의 저 배당은 뭐 물론 어제 예를 들면은 1차전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도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4대0인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또 리그 원정도 가야 되고 해서 뭐 그동안 그 핀란드 그 홈팀이 보여줬던 그 스코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건 미투일란이지만 그래도 홈에서 좀 선방하지 않을까. 이 프렌을 우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일단 이 프렌에
확률로는 2프렌이고, 그 다음에 고배당으로 노릴 거는 뭐 프렌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배당만 보면은 갈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그냥 확률적으로 접근할 뿐이지. 그래서 얘네가 또 홈에서 실점이 엄청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미투일란 원정에서 점유율도 더 높았고, 슈팅도 2배 이상 차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슈팅을 가져갔기 때문에 홈이라면 혹시 모른다. 카에라트 상대로도 홈에서는 2대0으로 이겼었고, 원정에서 이제 원정에 유독 뭐 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프랭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고배당으론. 근데 모르겠어요. 미투일란이 예전에 히버니안한테도 원정에서 이제 0대0으로 비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프랭까지 한번 노려볼 만은 하다. 점수차가 워낙 크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프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프렌까지. 예. 그 다음에 시그마하고 말메인데, 이 경기도 뭐 말메가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크죠. 근데 여기도 체코 팀인데, 여기도 프리시즌부터 홈 성적이 좋더라고요. 진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원정은 지금 3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말메도 뭐 스웨덴에서 잘하는 팀이긴 한데, 뭐 원정도 못하진 않아요. 그 코펜하겐한테 진 거 빼고는. 그 전에 RFS나 다른 팀 상대로는 다 다득점에서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게 홈이라는 점, 그리고 세 골은 이제 극복하기가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 배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홈팀이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메가 프렌을 받아서 뭐 말메 프렌을 가면 좋겠지만, 뭐 키퍼 이적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부상 여부는 아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슈팅은 같았습니다. 유효 슈팅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마지막 골은 PK였기 때문에 경고로 인한. 그래서 홈이면 올라가는 그림은 말매일지 몰라도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오히려 0대3을 극복하지 못해서 말매가 뭐 좀 더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는데, 홈이라서 일단 홈팀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삼순스포르 대 파나티나. 자, 이 경기 지난번에 파나티나가 이제 홈이긴 하지만 좀 힘겹게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그때 극장골이었나? 극장골은 아니었네. 극장골은 아니었어도 일단은 선제골을 먼저 내주긴 했죠, 파나티나가. 그리고 뭐 슈팅은 더 많이 가져갔다고는 하지만 점유율 차이가 크게 없었고, 지금 어쨌든 이 원정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1차전도 한 골 차였고 선제골을 내줬던 거 생각하면 뭐 슈팅 차이는 좀 있었겠지만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요거는 좀 프렘 봐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승무패에도 승무 사이드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렘 받으면 프렘 가야죠. 요거는 뭐 만에 하나 파나티나가 이제 한 골 차기 때문에 지지 않는 경기로 간다면 뭐 무승부하면서 파나티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한 골 차라 극복이 가능하다. 뭐 다득점 차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도고레츠하고 스캔디아. 오늘은 아마 좀 빨리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뭐 짧게 저녁에 와서 그냥 간단히 설명할 수도 있다. 어제는 설명을 따로 못했거든요. 저녁에 와서는 그냥 이제 저녁 경기 공개만 하고 이제 껐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낮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뭐 어차피 마감이 11시기 때문에 그때 보셔도 될 것 같다. 자, 루도고레츠하고 그 스캔디아.
일단은 1차전을 스캔디아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로도고레츠가 선제골 넣었는데 이제 역전을 당한 거였거든요. 뭐 슈팅이나 점유율은 뭐 서로 거의 엇비슷했어요. 슈팅은 루도고레츠가 좀 더 많았고 조금 더 점유율은 스캔디아가 조금 더 가져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루도고레츠도 홈에서는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지거든요. 최근에 득점이 좀 저조한 게 이제 조금 걸리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득점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 챔스 그 전에 전적들을 보더라도 한 골 이상 넣었던 경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슈켄디아는 그래도 뭐 2득점 한 적이 뭐 한두 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득점력 면에서는 슈켄디아가 좀 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배당입니다. 배당. 이 루도고레츠가 아무리 홈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1차전을 이긴 슈켄디아이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카라바흐전처럼 뭐 5실점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루도고레츠의 최근 득점력이 1득 이상을 잘 못한다는 걸 생각했을 땐 저 배당은 의미가 없다. 1.23에 대한. 물론 이제 뭐 다득점으로 이길 수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차라리 그 슈켄디아 2프렌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배당이 1.68이면 꽤 높거든요. 그래서 뭐 루도고레츠가 2대0으로 이기면은 올라가긴 하지만 두 골 차라서 한 골 차가 된다. 아니면 뭐 비기기라도 한다. 그러면은 결국 올라가는 건 슈켄디아가 됩니다. 다만 이제 페렌츠 바로시한테 0대3으로 진 적이 있거든요. 챔스에서. 그래서 아니구나. 그 카라바흐한테 5실점. 루도고레츠가 이제 그건 3실점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부크레슈티하고의 경기에서는 결국 2대1로 잡은 적도 있기 때문에 원정을 아예 못한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뭐 배당도 그렇고 전체적인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프랭 가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은 솔직히 좀 애매해요. 루도고레츠의 이제 득점력 때문에 오버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렌을 좀 보도록 하겠다. 오늘은 프렌을 보는 게 좀 많네요. 근데 이제 이 프렌은 갈만한데 프렌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루도고레츠 홈이기 때문에 뭐 1대0 승리로 가면서 연장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PAOK 대 리에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에 리에카가 이겼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는 PAOK 홈이면 지난번 원정에서도 슈팅이 더 많았고 점유율 차이는 별로 없었지만 웬만해서는 홈팀 승 가야죠. 오히려 전 루도고레츠보다 PAOK가 홈이라 더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배당은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물론 리에카가 이제 챔스부터 내려오고 루도고레츠전도 이제 아쉽게 연장 가서 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전 그래도 PAOK 승 봅니다. 무승부 되면은 결국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을 보진 않을게요. 근데 무승부가 좀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언더 쪽 노려볼 수도 있지만 배당이 너무 안 좋다. 언더가 뭐 승보다는 좀 높지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립에서 열리는 디나모 키예프하고 마카비 이제 텔아비브의 경기인데 일단 디나모 키예프의 문제는 뭐냐? 지난 경기에 마카비 텔아비브한테 진 것도 있지만 퇴장에 뭐 팀 내 불화에 야르몰렌코가 또 팀 내 불화로 뭐 빠지는 것 같고 거기다 공격에 뭐 부상도 있고 수비 퇴장에 뭐 텔아비브도 이적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길 가능성이 좀 안 보입니다. 그래도 디나모 키예프는 챔스에서 파포스한테도 아예 두 경기 동안 득점이 없이 떨어졌고 마카비 텔아비브는 그래도
한 경기 빼고는 지금 득점이 꾸준하거든요. 챔스전부터.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결장 부분도 그렇고 지난번에 퇴장 이후에 두 골이 더 터진 거긴 하지만 슈팅이나 점유율도 다 마카비가 좀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배당은 디나모 키예프가 정배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디나모 키예프가 이기는 그림으로 가도 결국 올라가는 건 두 골 차를 좀 극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텔아비브, 프렌, 그리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버는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버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디나모 키예프의 승리까지 생각하는 그림을 본다면 오버랑 프레는 동일시로 보겠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흐름상은 이제 텔아비브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텔아비브 쪽으로 좋아 보이다 보니 오히려 이게 갑자기 이기는 그림은 디나모 키예프가 이기면서 올라가는 건 텔아비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버도 좀 같이 볼게요.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오늘 대체적으로 프렌을 보기 때문에 프렌으로 택하긴 했는데 언오버를 데려갈 게 있으면 어제는 이제 너무 승패 데려갈 게 없었기 때문에 언오버를 데려갔던 거고 뭐 예전 같았으면은 풀럼 브라이튼을 승을 보면서 일반 승을 뭐 다폴더로 데려가고 뭐 마인을 데려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배당 떨어지기에는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아마 둘 다 2배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의 느낌은 없어요. 뭐 PAOK도 승을 보지만 리에카가 쉽게 질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오늘 노린다면 뭐 핸디 쪽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게 한 6경기 되죠. 나머지 5경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켰기 때문에 뭐 조합도 좀 일찍 나갈 예정입니다. 어제도 좀 일찍 마무리를 했고 어제는 이제 그 저녁 경기를 가냐 마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아 보이면 간다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 분석 결과를 오픈했던 거고 결국 뭘 가도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 어젠 가길 잘했다. 원래 제가 이제 국축 일축을 안 가긴 하지만 평일에 가끔씩 주말은 갈 수가 없어요. 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경기에 또 국축 일출도 뭐 경기가 적으면 모르겠지만 걔네도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고 어제처럼 해축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많지 않을 때는 갈 수도 있다. 어제는 선택의 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종하고 늦어도 한 뭐 대여섯 시, 5시, 6시 그때쯤이면 마무리해서 보내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빠를 수도 있고 평소보다 빨리 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보이즈하고 슬로밤브. 자, 일단 영보이즈하고 슬로밤브 경기도 지금 보면은 영보이즈가 원정 가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예전부터 유로파 챔스 다 붙어서 4승 1무로 영보이즈가 진 적이 없더라고요. 슬로밤브 상대로.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보이즈는 지금 뭐 리그 성적이 아주 좋진 않아요. 왜냐면 첫 경기 이기고 나서 아직 승리가 없거든요. 리그는 컵대회 이기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슬로밤브 이제 원정 가서 점유율도 밀리고 슈팅도 밀렸지만 결국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최소한 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리그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컵 대회랑 그 뭐지 유로파를 이기면서 연승을 다시 탔고 마지막 그 리그 시옹 경기도 FC 시옹하고의 경기도 지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아직 홈 경기 2경기밖에 안 했지만 패배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영보이즈가 홈에서 잘해요. 그리고
슬로반부는 이제 슬로바키아 팀인데 얘네 지금 보면은 챔스에서 떨어져서 유로파 온 건데 하필 또 떨어진 팀이 카이라트한테 떨어졌네. 승부차이 끝에. 그래서 슬로반부는 원정이 지린스키하고도 2대2였고 그 챔스에서 0대1로도 졌기 때문에 원정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흐름대로 가면 영보이즈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 그랬냐면 지금 이제 승무패 마감된 거를 보면은 어제 일단은 페렌츠 바로시 말고는 변수 나온 게 코펜하겐, 벤피카, 브리에 다 이겼죠. 그럼 오늘 이제 경기에서 말메, 루도고레츠, PAOK, 그리고 영보이즈, 행크, 위트레우트, FC SB 많이 남아있긴 한데 일단은 뭐 제가 이제 SK 시그마 프렌 쪽으로 보는 거 승무 그 변수 하나 그리고 루도고레츠는 스캔디아 프렌을 보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PAOK도 승 보고 일단 변수가 많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럼 영보이즈, 행크, 위트레이트 퍼센테이지가 엄청 높은 거의 브리에하고 요 네 팀이 거의 가장 높거든요. 70%에 뭐 위트레이트는 80% 넘으니까 여기선가 어디 터진다고 하면은 행크 위트레이트보다는 그래도 영보이즈 쪽이 그나마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마 무승부를 갔던 것 같아요 영보이즈는. 그래서 한 골 차기 때문에 모른다. 저는 1.48이면 갈만한데 한 골 차기 때문에 비교도 영보이즈가 올라가서 저는 영보이즈 승부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제 그래서 코펜하겐, 바젤, 벤피카, 그 페네르바체도 결국 걔네가 이기긴 했지만 걔네도 퍼센테이지가 거의 58%, 뭐 벤피카는 거의 70%까지 갔기 때문에 비기는 그림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결국엔 1대0, 2대0으로 이겼지만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아마 코펜하겐 벤피카보다 배당이 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네. 근데 걔는 챔스였고 이건 유로파기 때문에 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승무 보고 그리고 뭐 공격이랑 수비에 부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비교도 올라가도 되니까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틀 뒤에 이제 리그 경기도 해야 되고 해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승패로 갈린다면 저는 원정승은 아예 안 봅니다. 뭐 특별한 퇴장이나 이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그래도 영보이즈가 올라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드려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종하고 뭐 원래는 이제 루틴이 뭐 1시간 전에 이제 보통 보내는 게 루틴이긴 한데 오늘은 좀 일찍 보내드릴 것 같다 해서 한 저녁쯤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녁쯤에 다시 한번 올려 했는데 굳이 저녁에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보기도 남아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제보다 지금 느낌은 좋은데 왜냐 승무패 분석할 때는 느낌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 승무패는 이제 오로지 승 아니면 뭐 무승부패 뭐 셋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승무패는 이제 승부식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근데 승부식은 핸디도 있고 뭐 루도고레츠 승을 보더라도 원정에 2프렌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언어보도 있기 때문에 선택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승부패 분석할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긴 해요 지금. 왜냐면 오늘 2프렌을 위주로 봤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프렌 위주잖아요. 그래서 어제보다 느낌이 승패 쪽으로는 괜찮다. 어제는 승패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승패 라인이 적중하면 좋은데 어제 오히려 대부분 다 정배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변수가 나올 확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잘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행크하고 레오포츠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퍼센테이지 높은 3경기 중에 한 경기입니다. 왜냐면 행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레오포츠난 원정에서 이제 한 골밖에 못 넣었고, 레오포츠난이 행크가 이제 5골을 원정에서 넣었기 때문에 레오포츠난이 이걸 뒤집긴 좀 어렵다. 물론 이제 지베지다 경기도 홈에서 1대3으로 지고 원정 가서 1대1로 비겼듯이 홈에서 털리고 이제 원정 가서 좀 잘할 수도 있긴 한데 쉽지 않아요. 행크 홈이고 딱히 큰 부상도 없고 오히려 레오포츠난이 공격에 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은 뭐 다음 경기가 있다 하더라도 뭐 행크가 이기지 않을까. 요 경기는 뭐 4골 차라고 뭐 너무 설렁설렁 할 것 같지도 않아요,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오영규도 지난번 그 골을 넣었고, 이게 제가 경기를 못 봐서 그런데 PK를 놓치고 그 바로 그 뒤에 골을 넣은 것 같거든요. 시간대가 좀 차이 나는 거 보면. 뭐 상대방 자책골도 있긴 했지만 슈팅 수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퇴장도 없는데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의 2배 좀 안 되게 차이 난다는 건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유효슈팅도 10개가 넘었고 이거는 뭐 행크 승에 마행까지 봐야죠.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원래라면은 저 배당 대비 행크 승을 안 갈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어제 뭐 챔스긴 하지만 뭐 유로파도 그렇고 코펜하겐, 뭐 벤피카 아니면 특히 불위의 경기를 보면서 퇴장이 있었긴 하지만 이거 뭐 1차전을 좀 크게 이겼더라도 뭐 퇴장 영향도 좀 크긴 한데 이길 팀은 그냥 이기겠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승 보면서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고배당을 묶어갈 때는 이마행까지도 묶어갈 수 있는데 먼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행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보긴 하지만 3.5를 줬기 때문에 고배당, 제일 배당이 높은 게 이마엔이긴 한데 제 기준에선 그거보다 조금 낮은, 마엔보다는 조금 높은 뭐 오버를 노려보는 것도, 물론 3대0으로 끝나면 결국엔 언더로 끝나긴 하는데 이마엔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3.5 오버가 높을까 했을 때는 레오포츠난이 그래도 한 골 정도 넣어준다면 이마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결국 이 한 경기밖에 없거든요, 행크 같은 경우에는. 레오포츠난은 그 전에 챔스에서 이제 몇몇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행크에 그런 데이터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좀 고민된다. 그래서 그냥 승마엔 보고, 어차피 승마엔 보는 기준이면 억지로 오버를 보는 것보단 그냥 마인 쪽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점수 차기 때문에 만약에 로테를 돌리거나 초반에 골이 안 나면 진짜 힘겹게 이길 수도 있다. 근데 뭔가 느낌은 그냥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레오포츠난이 그냥 포기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엔. 다들 일정이 좀 빠듯하긴 해요. 뭐 바로 이틀 뒤에 또 경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트레트 지린스키. 오늘 이제 어제 승부패에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경기,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경기인데 오히려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홈 배당이 조금 살짝 올라간 상황입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위트레트에 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 이적 이슈는 크지 않은데 부상도 있고 부상 의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린다, 공격 쪽에. 하지만 지린스키도 퇴장이 있다, 수비에. 공격에 부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보스니아 팀인데 지린스키가 지난 그 리그 경기도 결국 졌거든요. 위트레트는 엑셀시오로 4대1로 이기고. 제가 이제 위트 승무를 보면서
너무 이른 시간이기도 했고 지린스키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했는데 전반에 2대0. 위트레이트의 특징이 득점이 좀 많아요. 특히 유로파는 뭐 다득점 중이고 지금 유로파만 보면 한 골을 넣은 경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셰리프하고의 경기에서도 홈 아닌데 3대1로 이겼는데 홈 와서 4대1로 이기고 세르베테전도 3대1로 이기고 와서 2대1로 이기고 결코 대충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린스키한테 2대0으로 이기고 왔다고 해서 물론 상성에서는 그 전에 2번 다 비기긴 했어요. 근데 그게 19년도고 최근에는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마 요 경기 배당이 뭐 무승부로 빠지든 원정으로 빠지든 저는 그래도 위트레트가 이길 것 같긴 해요. 다만 걸리는 게 지금 리그에서도 홈에서는 워낙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스파르타한테 한번 지긴 했지만 다음 경기도 원정이긴 하거든요. 뭐 이게 그렇다고 1차전을 뭐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다른 경기들도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 두 골차 경기는 있는 상황에서 홈 경기를 했기 때문에 패턴은 똑같습니다. 세르베테, 셰리프 다 3대1, 3대1. 지른스키 2대0. 그러니까 일단 홈이 아닌 경기에서 시작할 때는 다 2골 차로 시작했는데 결국 셰리프도 4대1, 뭐 세르베테 2대1. 그래서 이기는 그림은 위트레이트 그림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마엔 배당이 높거든요. 높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마엔을 해줄 거냐. 지린스키가 이대로 이제 원정 가서도 힘을 못 쓰고 지느냐. 예전에 슬로반부 챔스 원정에서도 4실점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다른 유로파 경기에서도 원정 가서 이기긴 했지만 2대1로 실점이 있었고, 즉 최근 위트레이트의 홈 경기를 보면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골이거든요. 최소 한 골. 넣는 게 다 이제 다득점 이상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마인까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앞전에 뭐 행크도 마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뭐 마인 노릴 수 있는 경기는 노려야 된다 봅니다. 왜냐, 뭐 PAOK 같은 경우에는 마인 노리기가 조금 빡세기 때문에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노려야 된다. 뭐 프렌도 노릴 수 있는 부분, 아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첫 경기 그 미투일란 경기도 홈팀의 이 프렌을 보지만 뭐 워낙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뭐 프렌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스캔디아는 좀 애매하고 원정이라서 이 프렌도 배당이 높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되고, 뭐 텔아비브는 원래 처음부터 프렌을 받기 때문에 해서 요 경기는 마인까지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FCSB가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스테아우 부쿠레슈티입니다. 에버딘하고의 경기. 일단은 비겼어요. 제가 그때 무승부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골을 넣었는데 2골을 내줬습니다. 그 부쿠레슈티가. 왜냐, 미드필더 퇴장이 있었거든요. 퇴장 이후에도 골을 넣어서 뭐 잘했다고 보는데 결국 한 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막판에 또 골 내주면서 비겼습니다. 슈팅은 당연히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 퇴장 2배 이상 차이 났어요. 28대 10이었으니까 뭐 점유율은 또 압도적인 차이였고, 근데 다만 이제 비겼다는 점. 그리고 부그레슈티가 홈입니다. 홈. 뭐 홈발을 얼마나 받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득점을 좀 꾸준하게 하긴 하는데 걸리는 게 실점도 꾸준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부쿠레슈티가 챔스부터 유로파까지 지금 7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경기도 무실점한 경기가 없어요. 그 모든 경기 실점을 하다 보니 한 경기 빼고 다 오버고, 에버딘은 전적이 없어요. 아까 그 행크처럼 지난 유로파 경기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리그나 컵 대회를 봐야 되는데 리그 성적은 좋지 않아요. 지금 2경기 다 무득점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부쿠레슈티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경기 실점. 하지만 한 경기 빼고 또 모든 경기 득점. 에버딘도 지난번에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배당 대비 FCSB의 승은 좀 별로입니다. 그냥 에버딘이 이길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2풀에는 배당이 너무 안 나오고. 뭐 가장 좋은 건 일단 1순위는 오버입니다. 오버. 그리고 두 번째로 노려볼 수 있는 건 부쿠레슈티가 지난 퇴장 이후에도 잘하긴 했는데 결국엔 에버딘도 쉽게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부쿠레슈티가 아주 무난하게 이겼던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기면서 연장 갈 수도 있다 봐요. 그래서 어느 팀이 이겨도 상관없다. 근데 무승부는 안 날 것 같다 하면은 오버 가는 게 맞고, 아니다, 1차전도 비겼기 때문에 연장 갈 수 있다 하면은 에버딘 풀엔 배당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FCSB의 배당은 배당 대비 갈 만한 게 아닙니다. 저거 갈 거면은 오버 가는 게 맞고, 에버딘 승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버를 봤는데 지난 생각나는 게 그때 어디였지? 페네르바체하고 어디였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잠시만요. 저 삼순 스포르가 튀르키예 팀이기 때문에 저걸 한번 봐야겠어요. 그때 페네르바체가 벤피카 그 경기도 페네르바체가 그 전에 이제 페노르트 5대2로 잡고, 벤피카도 니스 상대로 아주 무난하게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 오버 가야겠다 했는데 결국 비겼거든요. 그 상황처럼 이 경기도 뭔가 오버 날 것 같은데 0대0으로 끝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어쨌든 그때는 1차전이었고 이건 1차전을 치룬 2차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리고 무승부를 노린다면 풀엔 갈만하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브라가하고 링컨 레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오버가 됐죠. 30분 안으로 좀 마무리하려 했는데 자, 브라가 링컨 레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막 얘기하려고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 이 경기도 브라가가 너무 유리합니다. 일단 4대0으로 대승을 거뒀다. 그리고 하필 또 홈이죠. 홈. 브라가 홈. 그때 4대0으로 이길 때도 전반 2골 후반 2골이었는데 슈팅도 10대3 점유율도 6대4 차이 났고, 그리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 못한 게 있는데 그 부크레슈트의 퇴장이 그 어디 퇴장이냐면 미드필더 퇴장입니다. 미드필더 퇴장. 자, 브라가 같은 경우는 배당이 너무 낮아요. 이길 거 알지만. 그리고 이적 이슈는 경기를 뛰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공격에 한 부상 의심 정도 되는 선수. 근데 이제 브라가가 프리시즌부터 지금 유로파 리그 3경기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더라고요. 유로파도 지금 5경기를 치렀는데 앞에 2경기는 비겼고 3연승 중이고, 그리고 리그 경기도 지금 2승 1무. 그리고 프리시즌부터 그 골을 못 넣어서 비긴 경기가 2경기는 있는데 나머지 경기들은 다 2득점 이상 했습니다. 즉 한 골 넣은 경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넣었다 하면 다득점이기 때문에 홈에서 링컨 레드 상대로 다득점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인을 줬어도 1.5면은 가볼 만하다.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변경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 마무리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1차전 4대0으로 이기기도 했고, 다음 경기가 이제 원정 경기를 가야 되긴 하지만 유로파의 성적을 보면은
원정에서 2대1로 이기고 와도 홈에서 2대0으로 이기는 거 보면 링컨 레드 지브롤터 팀인데 얘네가 지베즈다한테도 5실점이나 했고 원정 가서 최소한 2마에는 해주지 않을까. 3마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전 워낙 대승을 거둬가지고 1대0이면 모르겠는데 4대0이면 나중에 뭐 2대0으로 이기고 1대0, 2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무리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 리그 경기를 위해서. 그러면 뭐 3마인, 4.5마인까지는 되긴 어렵다. 특히 4.5마인은 워낙 좀 빡세기 때문에 오히려 뭐 2마인을 가느니 나는 4.5 프렌을 가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홈이라 그건 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4.5 프렌 갔다가 진짜 시작하자마자 골 먹히면서 아예 무너질 수 있거든요. 링컨 레드가. 그런 측면에서는 갈 이유가 없고 갈 거면 그냥 2마인 가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4.5 프렌을 갈 거면 4.5 언어버 중에 선택을 하는 게 브라가가 그래도 홈이라서 이기긴 하겠지만 무리 안 할 가능성 그리고 링컨 레드가 골을 못 넣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은 뭐 4골 이상 못 넣겠다 하면은 언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제가 봐도 5골까지는 못 넣을 것 같거든요. 브라가가 홈에서. 아무리 다득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원정팀이 골을 넣으면 달라집니다. 링컨 헤드가 한 골이라도 넣으면 4.5라도 오버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브라가가 최근에 이제 그 유로파에서 실점이 거의 최소 실점이거든요. 그 클로지전 한 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소피아 상대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홈 원정.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오히려 괜히 이마인보다는 언더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물론 소피아가 뭐 상대적으로 더 잘하겠죠. 불가리아 팀이긴 해도 지브롤터인 링컨 레드보단. 근데 원정 4대0이면 그때 원정이었나? 중립이었던 것 같긴 한데 홈이면 당연히 그냥 이마인 보는 게 가장 깔끔해요. 언더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언더랑 이마인 배당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럴 거면 이마인 가고 아까 앞전에 얘기했듯이 행크 승마엔 뭐 위트레드 승마엔 그런 느낌으로 보듯이 이것도 승마엔 보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고배당 노릴 거면 3맨까지 노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핸디 이렇게 어설프게 노리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아까 중간에 할 얘기가 있다 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바뀌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와중에 일단 영보이즈는 또 이제 승 배당이 올라갔고 원정 쪽으로 배당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언더 보니까 저는 뭐 별 상관이 없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그런 프렌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삼순 스포를 2프렌 봤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원래 2프렌이 제가 생각했던 그 이게 2프렌이 뭔가 1프렌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삼순 왜 2프렌을 적어놨지? 프렌이었나? 왜냐면 2프렌이었을 땐 1.05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마 삼순 프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바뀌었냐면 삼순이 정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프렌 1.42였던 게 4.45로 바뀌었기 때문에 승무로 봅니다. 승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프렌이 없어졌습니다. 미리 갔다면 프렌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파나티나가 지금 프렌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프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뭐 파나티나가 이제 첫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파나티나 보시는 분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삼순 홈이기 때문에 저는 삼순 승부 사이드로 본다. 왜냐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녁 방송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고 아마 그 조합은 평소보단 일찍 갈 거예요. 그렇다고 뭐 바로 이제 뭐 3, 40분 뒤에 가는 건 아니고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처럼 뭐 갑자기 삼순이 뭐 프렌이 뭐 갑자기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승패 라인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입장이긴 하고 프렌 보는 게 많아서 그리고 언어보도 갈만한 게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뭐 마인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잘 판단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운이 좋긴 했어요. 승패를 안 가고 언어보를 가길 잘했고 저녁에 간 FA컵도 나름 괜찮았고 그래서 뭐 그제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어제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든 좀 흐름을 이어가서 주말 리그 경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는 국축 일축을 안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해축이랑 미축만 하니까 그리고 미축은 뭐 해축이랑 같이 못하면 항상 일요일 오전에 하니까 일요일 오전에 나는 미축에 관심이 있다. 뭐 어떻게든 뭐 일어나서라도 아니면 밤을 새서라도 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배당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 참고해서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그 리그스컵 갈 수 있으면 가보려고 했었는데 어제 좀 늦게 자는 바람에 결국 가지는 못했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 마이애미가 결국 그 퇴장 때문에 뭔가 질 뻔도 뭐 연장 가는 줄 알았었는데 결국 이겼더라고요. 결국 이겼고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이게 넘어가서 잘 안 나오네. 리그스컵으로 봐야겠네. 시애틀도 이겼네. LA 갤럭시 상대로. 올해 전 인터가 언더 나오고 LA 갤럭시가 오버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나왔네. 반대로. 그래서 그 미축도 제가 잘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102회차가 떴잖아요. 보면은 MLS 경기를 보면은 월요일 손흥민 경기는 월요일 아침에 있습니다. 월요일. 이게 단독으로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MLS가 생각보다 하나 둘 적은 게 아니구나. 언오버가 없는 경기들이 있어서 적게 보였구나. 어쨌든 해서 좀 마무리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